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그리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배웠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배치된 자원에서 드러난다. 회사에서는 그것이 예산과 인력이고 인간 관계에서는 그것이 시간과 돈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결국 자원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달력에는 당신이 없고 그의 지갑에는 당신을 위한 칸이 없다. 나는 늘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물었다. 그는 어디에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쓰는가? 경영에서 투자란 곧 신념의 표현이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의 전략에 불과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말하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회장님, 어떤 남자는 좋은 말은 다 하면서도 왜 돈은 쓰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답한다. 그는 아직 책임을 결제하지 않은 사람이다. 기업에서 도장은 곧 책임이다. 결제 없는 계획은 실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행되지 않는 계획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남자 역시 마음속 결제 도장을 찍지 않은 관계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그 지출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책임의 서명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삼성이라는 이름 하나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날을 결제와 판단으로 보냈다.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가 기업의 생사를 갈랐다.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다. 진심은 결국 자원의 흐름으로 증명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고 기념일 하나 챙기지 않으며 힘든 순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투자 없는 사업이다. 감정은 남지만 신뢰는 사라진다. 중년이 되면 남자는 특히 계산적이 된다. 나는 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제가 회사를 흔들듯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중년의 사랑은 청춘의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판단이 된다. 그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어디에 돈을 쓰는가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숫자를 함께 보라. 말은 꾸밀 수 있지만 숫자는 정직하다. 남자의 지갑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반대로 작은 선물, 식사 한 번, 진심을 담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결제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기업에서 현금 흐름이 곧 생명이듯 관계에서 감정의 흐름은 시간과 돈의 쓰임새로 나타난다. 사랑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자원을 재배치해야 한다. 나는 경영에서 늘 강조했다. 효율이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남자 역시 진심이 있는 상대에게 집중한다. 말로는 모두가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내고 돈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희소성이 바로 진심의 증거다. 여성들이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는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행동은 다르죠. 나는 그 말에 언제나 이렇게 대답한다. 행동 없는 말은 실행 없는 회의와 같다. 사랑도 경영처럼 실적이 필요하다. 매출이 없으면 회사가 존재하지 않듯 행동이 없으면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가 당신에게 시간을 내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결제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봤다. 결국 모든 관계의 핵심은 책임을 질 의지가 있느냐였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교환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이 사람을 내 인생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선언이다. 반대로 더치페이와 계산적인 태도는 냉정한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아직 당신을 내 책임 안에 넣을 생각이 없다. 나는 이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남자는 사랑을 입으로 말하지만 마음은 손글의 결제로 드러난다. 여자는 그 결제의 흔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는다. 사랑을 숫자로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숫자와 태도 속에서 진심의 무게를 읽으라는 말이다. 사람이 진심을 담으면 자원은 자연스레 따라간다. 나는 그 수많은 경영의 밤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산이 따르지 않는 결정을 진심이라 부르지 않았다. 사랑도 다르지 않다. 돈이 진심의 증거는 아니지만 진심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의 투자가 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노력일 수도, 물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랑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내 자원을 배치하고 있는가? 그 답이 곧 내 마음의 방향이고 그 방향이 내 인생의 결제선이다. 나는 평생 결제라는 두 글자 속에서 살아왔다. 도장을 찍기 전 수없이 보고 또 보고 묻고 또 묻는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결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의 서명이며 한 번 찍히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남자가 지갑을 닫는 이유도 바로 그 신중함 때문이다. 그는 아직 결제하지 않았다. 사랑이란 마음의 예산을 세우는 일과 같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자원을 분배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남자가 지갑을 닫고 계산기를 꺼내는 순간 이미 답은 나와 있다. 그는 아직 책임을 승인하지 않았다. 아직 그 관계의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 초기에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배웠다. 자신의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진심이 아니다. 말로는 회사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지갑을 열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관찰자일 뿐이다. 사랑에서도 같다. 남자가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그 말에 비용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중년의 남자는 특히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꿨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이혼, 실패, 사업의 굴곡, 관계의 상처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투자로 본다. 투자자는 늘 따진다. 이 관계는 수익이 있는가, 안정성이 있는가,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가. 이 계산은 냉정해 보이지만 현실이다. 그런 남자에게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무게, 책임의 지표, 미래의 계약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도장을 찍지 않는 사람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남자가 지갑을 닫는 이유는 대개 이 두 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서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다. 전자는 마음이 미성숙한 경우이고 후자는 이미 결론이 난 경우다. 어느 쪽이든 여자는 그것을 냉정히 봐야 한다.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의 배치표를 봐야 한다. 나는 경영할 때 임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좋은 말보다 예산이 중요하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꿈이다. 사랑도 그렇다. 당신을 위해 시간과 돈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프로젝트다. 많은 여성들이 말한다. 그는 바쁘다고 해요. 나중에 보자고만 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한다고 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 사랑은 잉크가 아니다. 시간과 돈으로 찍는 도장이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인생에서 어느 칸에 배치했는가? 업무 중 우선순위에 올려두었는가? 아니면 여유가 생길 때만 꺼내는 항목인가? 그 차이가 진심의 무게다. 나는 사랑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로 본다. 경영이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선택이다. 마음도 자원이다. 아무리 많아도 집중하지 않으면 흩어진다.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중할 용기와 책임질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에서도 사람의 관계에서도 책임의 결제선을 본다. 그는 당신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 결정을 위해 어떤 비용을 감수했는가? 그가 한 푼의 돈도 한 시간의 시간도 한 조각의 마음도 내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아직 서류상 검토 단계일 뿐이다. 결제 대기 중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며 깨달았다. 돈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결심의 증거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만 돈을 쓴다. 그것이 책이든 사업이든 혹은 한 사람의 인생이든 말이다. 따라서 남자가 당신에게 기꺼이 돈을 쓴다면 그는 이미 결제를 마친 것이다. 반대로 늘 계산하고 나누고 피하려는 남자는 아직 책임의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원리를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으로 삼았다. 사랑이든 신뢰든 조직이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가 당신을 위해 기꺼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만큼의 가치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말은 포장이다. 행동이 실체다. 기업의 경영자는 실적표로 평가받는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갑과 일정표가 그 사람의 보고서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그는 당신에게 결제를 마쳤는가? 아니면 여전히 검토 중인가? 그가 진심이라면 결제 서류는 이미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기다림이 아니라 결단이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이성으로 결정한다. 이 말은 기업 경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예외가 없다. 특히 중년의 남자는 감정보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한다. 젊을 때는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하지만 인생의 절반을 넘긴 후에는 모든 판단에 책임의 무게가 따라붙는다.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사람은 자연스레 계산적이 된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배웠다. 위험을 모르는 투자는 도박이고 감정으로만 결정된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중년의 사랑은 투자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실이다. 그들은 사랑을 느끼면서도 계산기를 든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의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이 관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미래의 평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들은 본능적으로 손익을 따진다. 젊은 시절 나는 창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 집을 팔고 땅을 담보로 잡히고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의 불확실성을 견뎠다. 그때마다 느꼈다. 모든 투자는 리스크 관리에서 시작한다. 사랑도 그렇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의 주식을 거는 일이다. 그리고 중년의 남자는 이미 너무 많은 하락장을 경험했다. 그들은 다시는 감정으로만 거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년의 남자는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인생을 함께 걸 파트너. 이런 여자에게는 돈과 시간, 신뢰를 아낌없이 쓴다. 그녀를 위해 쓰는 모든 것이 미래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잠시의 외로움을 채워줄 상대. 이 관계에는 최소한의 자원만 투자한다. 커피 한 잔, 짧은 대화, 형식적인 만남, 그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 셋째, 기대 없이 관찰하는 단계. 아직 결제 서류를 검토 중인 관계다. 지갑도 마음도 열리지 않는다. 말로는 좋다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정지되어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성은 늘 혼란스러워진다. 그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신은 없어요.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단호히 말한다. 확신이 없다면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기업을 이끌며 무수히 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중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언제나 같았다. 손해를 감수할 의지가 있는가? 리스크를 감당할 각오가 없으면 아무리 유망한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 사랑도 동일하다. 남자가 감정의 손실을 감수할 용기가 없다면 그는 결코 진심이 아니다. 중년의 남자는 결혼, 이혼, 실패, 후회, 그리고 상처를 이미 경험했다. 그들은 알고 있다. 사랑이 달콤할 때보다 책임질 때 더 무겁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쉽게 결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사람을 위해 내 자원을 다시 열어도 될까? 내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도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하는 한 그들의 지갑은 닫혀 있다. 나는 이런 남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신중함을 이해한다. 그러나 동시에 말하고 싶다.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새로운 수익도 얻을 수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두려움 속에서 머뭇거리는 순간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다. 진심은 계산의 끝이 아니라 계산을 넘어서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나는 경영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위험은 피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는 있다. 사랑도 그와 같다. 사람은 언제나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장을 얻지 못한다. 중년의 남자가 진심을 회복하려면 다시 한번 결제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 도장은 사랑의 용기이며 동시에 인생의 확신이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아직도 리스크를 계산만 하는가? 아니면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답이 감당하겠다라면 그 순간 이미 진심은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결단이야말로 사랑과 경영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진정한 결제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판단할 때 네 가지 지표를 본다. 시간, 돈, 위기, 그리고 미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네 가지는 사람의 진심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보고서다. 먼저, 시간.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쓴다. 나는 수많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간표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인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당신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을 논해도 실제 일정표에 그 전략이 없다면 그건 단순한 구호일 뿐이다. 사랑도 그렇다. 바빠서 못 봐요 라는 말은 사실상 당신은 나의 우선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다. 진심은 스케줄에 기록된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늦은 밤이라도 얼굴을 보려 하고 짧은 통화라도 시간을 낸다. 그가 당신의 하루 속에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마음의 문서를 다른 곳에 저장한 것이다. 둘째, 돈첸. 나는 돈을 부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단위로 본다. 기업은 자금을 통해 의지를 드러내고 남자는 지갑을 통해 감정을 증명한다. 나는 젊은 시절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사랑을 대신하지 않지만 사랑은 반드시 책임을 포함한다. 남자가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그는 그 여자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일부 이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년의 남자가 기꺼이 돈을 쓴다면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제를 마쳤다. 반대로 언제나 더치페이만 고집하거나 당신이 필요한 순간에 외면한다면 그건 그의 마음이 아직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돈은 진심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다. 그 무게가 가볍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셋째, 위기. 위기는 사람의 진심을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전쟁과 같은 불황의 시대를 견디며 배웠다.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충성을 말하지만 불황이 오면 진짜 동지가 드러난다. 사랑도 똑같다. 당신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세상에 기댈 곳이 없을 때 그 남자가 곁에 있는가? 그가 그 순간 도망친다면 그는 처음부터 함께할 준비가 없었던 것이다. 진심은 평온이 아니라 위기에서 드러난다. 남자가 당신을 향해 진심이라면 그는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려 한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모든 말을 대신한다. 넷째, 미래월이. 나는 경영에서 항상 미래를 묻는다. 이 결정은 10년 뒤에도 유효한가? 사랑도 동일하다. 그 남자가 당신과의 내일을 이야기하는가? 다음 달에는 여행 가요. 내년에는 이런 걸 같이 해요. 이런 대화는 단순한 낭만이 아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계획표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의 언어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된다면 그는 이미 당신을 인생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반대로
늘 현재만 이야기하고 미래의 약속을 피하며 우리 대신 나를 말하는 남자는 결국 혼자 그럴 사람이다. 그는 관계를 단기 프로젝트로 본다. 나는 경영에서도 관계에서도 늘 강조했다. 시간, 돈, 위기, 미래, 이 네 가지가 일관된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지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시간을 내는 사람은 돈도 쓴다. 돈을 쓰는 사람은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위기에서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 네 가지가 끊어지면 그 관계는 신뢰의 회로가 닫힌 것이다. 여성들이여, 남자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그의 배치표를 보라. 그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위기 때 어디에 서는지, 미래를 누구와 이야기하는지를 그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그는 아직 책임의 결제를 마치지 않았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자원을 쏟는다. 나는 기업에서도 그 원리를 믿었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두는지가 그 사람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진심의 크기다. 나는 경영을 하며 가장 자주 본 실패의 유형이 있었다. 그것은 나쁜 결정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것이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결제가 지연되면 시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간다.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다. 많은 여성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가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지연된 결제는 부결이다.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 남자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시간과 돈, 위기 속의 태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 네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장기간 미뤄진다면 그는 결제를 보류한 것이다. 보류는 거절보다 더 잔인하다. 거절은 상처지만 보류는 시간을 훔친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여자는 자신을 잃는다. 나는 회사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속도를 중시했다. 리스크는 계산할 수 있지만 시간은 복리로 손실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기다림은 아름답지 않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가치가 떨어진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결단으로 증명되는 감정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남겼다. 망설임이 길면 시장도 사람도 떠난다. 이 문장은 연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계속 기다리게 한다면 그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확신이 없기에 시간을 미루고 그 미루는 사이에 당신의 마음은 달아간다. 기업이 기회비용을 잃듯 사랑에서도 감정비용이 발생한다. 나는 한 여직원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 회장님, 전 그 사람이 언젠간 저를 선택할 거라고 믿었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선택은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요구해서 얻는 거요. 기업의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다림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대를 과감히 떠날 때 비로소 시장은 당신을 다시 존중하기 시작한다. 사랑에서도 원리는 같다. 그가 당신에게 아무런 확답 없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면 그건 준비가 아니라 회피다. 그는 결제 도장을 찍을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함께할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다. 남자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신을 보류의 서류함에 넣은 것이다. 그 서류는 곧 잊힌다. 나는 회사에서도 그런 문서를 늘 폐기했다. 언젠가 검토하자는 문장은 이건 하지 말자의 완곡한 표현이었다. 여성들이여, 그의 침묵과 망설임을 낭만으로 착각하지 마라. 사랑은 표현이 늦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려 한다. 그게 진심이다.
나는 내 인생을 경영하며 배웠다. 모든 결정에는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을 놓친 결제는 아무리 옳은 판단이라도 시장에서는 실패로 기록된다. 사랑도 그렇게 흘러간다. 기회를 놓치면 감정도 식는다. 그러므로 기다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결단할 것인가다. 그가 나를 기다리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의 결제는 이미 부결됐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차례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그러나 책임 없는 약속은 거래보다 더 위험하다. 기다림은 사랑을 지키지 못한다. 결단만이 관계를 구한다. 그 결단은 때로 이별일 수 있지만 그 이별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시작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를 명심했다. 주도권을 잃는 순간 가격은 떨어진다. 시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원리는 같다. 가격은 힘의 균형에서 결정된다.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 누가 기다리는가, 그 차이가 결국 가치를 가른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관계는 구조다. 구조가 무너지면 감정도 금세 변질된다. 많은 여성이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사랑을 느끼는 순간 주도권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고 상대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며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이미 불균형이다. 기업이 거래처의 일정과 가격에만 끌려다니면 결국 마진을 잃는 것과 같다. 사랑에서도 끌려가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할인된다.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존중은 대등함에서 태어나고 대등함은 자존에서 시작된다.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녀가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기 때문이다.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 일을 하고 그가 없어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여자를 남자는 쉽게 놓지 못한다. 그녀는 안정된 기업처럼 신뢰를 준다. 반대로 그가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며 그의 기분에 하루의 온도를 맞추는 여자는 남자의 눈에 불안정한 주식처럼 보인다. 예측 불가능한 것은 매력적이지만 불안정한 것은 피로하다. 나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은 먼저 흔들린 쪽이 잃는다는 법칙을 확인했다. 사랑도 협상과 같다. 한쪽이 모든 조건을 양보하면 다른 한쪽은 더 이상 노력할 이유를 잃는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쫓는 사랑보다 지켜야 할 사랑에 끌린다. 그런데 여자가 스스로 주도권을 포기하는 순간 그 긴장감이 사라진다. 긴장 없는 관계는 성장하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삼성은 결코 따라가는 기업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 따라가면 항상 늦고 늦으면 협상에서 불리하다. 사랑에서도 똑같다. 당신이 상대의 일정에만 맞추고 그의 감정 변화에만 반응한다면 결국 관계의 가격은 떨어진다. 여성들이여,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당신의 시간표에 그를 맞추라. 그가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당신의 인생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당신의 일부가 될 수 있어도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회사에서도 같은 원칙을 세웠다. 어떤 거래처도 어떤 고객도 삼성의 방향을 바꾸게 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었다. 사랑도 같다. 기준이 있는 사람만이 존중을 받는다. 그 기준은 나를 지키는 힘이다. 그가 당신에게 무리하게 굴면 단호히 거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냉정히 평가하라. 그 단호함이 바로 당신의 브랜드 가치다. 기업은 브랜드를 관리하듯 사람도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용서하는 사람은 결국 가볍게 취급된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 이 여자는 나 없이도 중심이 있을까? 그 대답이 그렇다면 그는 긴장한다. 그리고 그 긴장이 관계를 유지시킨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걸고 일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브랜드는 곧 신뢰요. 신뢰는 곧 가치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남자도 당신을 존중한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 때 그는 비로소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사랑은 싸움이 아니다. 그러나 균형의 싸움은 존재한다. 그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나는 그 원리를 이렇게 정의한다. 가치는 지켜야 오르고 중심은 흔들려야 무너진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장 무겁게 여겼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확신하게 되었다. 책임이 없는 사랑은 감정일 뿐이고 책임이 있는 사랑만이 신뢰를 낳는다. 나는 젊은 시절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삼성은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 신뢰를 파는 회사다. 고객이 우리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불량이 나면 숨기지 않고 책임을 졌다. 그 책임이 곧 브랜드의 자산이 되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다. 사랑은 말로 유지되지 않는다. 책임의 행동이 쌓여야 신뢰가 만들어진다. 나는 종종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상대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의 어려움을 나의 일처럼 고민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랑은 감정의 공유가 아니라 책임의 분담이다.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그녀의 행복을 나의 의무로 여긴다. 그런 태도 속에서 신뢰가 자란다. 나는 경영의 본질을 책임의 연속성이라 정의했다. 성과가 좋을 때만 빛나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불황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약속을 지키는 조직, 그 조직만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 사랑도 그렇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힘들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은 진심이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증명한다. 나는 너 인생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연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나는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항상 말로는 부드럽고 행동은 가볍다. 그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 말은 단 한 번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의 무게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책임은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책임을 피하는 자유는 결국 신뢰를 잃는다.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그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책임이 빠진 관계는 공기처럼 흩어진다. 나는 한 번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 약속은 작은 계약이다. 기업이 계약서를 지키듯 사람도 말의 계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그 말은 책임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 그 이후의 행동이 그 계약을 증명해야 한다. 그가 연락을 자주 끊고 당신의 문제에 침묵하고 미래를 회피한다면 그 계약은 이미 파기된 것이다. 책임 없는 사랑은 일시적 쾌락일 뿐이다. 나는 사랑을 경영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관계는 자산과 같다. 책임은 그 자산의 담보이고 신뢰는 그 자산의 가치다. 책임이 사라지면 신뢰는 폭락한다. 신뢰가 폭락하면 관계는 파산한다. 그 어떤 기업도 신용을 잃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사람도 신용을 잃으면 마음의 시장에서 외면받는다.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사랑받는다. 왜냐하면 책임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안정감을 만든다. 사람은 안정감을 주는 곳에 머무른다. 따라서 사랑의 본질은 설레임이 아니라 신뢰의 누적이다. 당신이 진심을 증명하고 싶다면 화려한 말 대신 행동을 쌓아라. 그것이 사랑의 이윤이며 관계의 지속 가능성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 책임이 나를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랑도 같다. 책임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관계를 지탱한다. 그 무게를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심을 말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신뢰를 낳는 유일한 씨앗이다. 나는 평생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살아왔다. 수천 건의 결제 서류, 수많은 계약, 그리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배웠다. 결단은 용기보다 지혜의 문제이며 단호함은 손실을 줄이는 최고의 미덕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언제나 결제의 태도를 살폈다. 망설임이 길면 그 사람은 실패했다. 언제나 말만 많은 사람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랑에서도 그렇다. 남자가 결단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관계를 흐릿하게 유지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결제의 시점에서 드러난다.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늦은 결제는 잘못된 결제보다 더 큰 손실을 만든다. 이 문장은 연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많은 여성이 언젠가는 이라는 말에 시간을 잃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결제가 미뤄진 서류는 결국 서랍 속에서 잊힌다. 그리고 그 서류가 다시 빛을 보는 일은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결단이 늦어질수록 감정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때 내리는 결제는 이미 시장성을 잃은 상품과 같다. 나는 젊은 시절 여러 사업의 성패를 보며 확신했다. 사람은 단호할수록 손실을 줄인다. 기업이 손실을 줄이는 법은 명확하다. 실패한 투자를 오래 끌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 가치가 사라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건 감정이 아니라 미련이다. 미련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감정에 흔들려 결제를 미루지 마라. 미루는 순간 손실은 복리로 쌓인다. 사랑에서도 손절의 시점은 중요하다.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 그와의 관계는 과감히 종료해야 한다. 이별은 손실이 아니라 정리의 기술이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수없이 구조조정을 했다. 그 과정은 냉정했지만 결국 생존을 위한 일이었다. 사랑도 생존의 문제다. 당신의 자존, 당신의 시간,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나는 단호함을 냉정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단호함은 존중의 다른 표현이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의 한계도 인정하며 관계의 끝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다. 사랑은 붙잡는 용기보다 놓아주는 지혜가 더 어렵다. 그러나 그 지혜가 없으면 진심은 결국 무너진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자주 이렇게 되뇌었다. 사람의 크기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의 크기로 측정된다. 감정은 누구나 가진다. 그러나 결단은 선택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다. 당신이 사랑해서 단호하지 못하면 상대는 당신의 시간을 값싸게 소비한다. 당신이 기준을 세우고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다시 존중받는다. 나는 기업을 키우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언제나 그랬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떠났고 결단하는 순간 길이 열렸다. 사랑에서도 동일하다. 남자가 당신에게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첫걸음이다.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진심은 결제로 완성된다. 결제 없는 마음은 공허하고 결제 없는 약속은 거짓이다. 단호하게 결제하라. 그 결제는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 방패이며 당신의 품격을 세우는 마지막 도장이다.